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음악의 하이라이트가 영화 자체보다 클 때 그것이 K-팝의 새로운 미래를 암시할 수 있을까요? K-팝 데모런터스라는 제목의 대만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여전히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시페트로 순위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드라마 순위 1위는 한국 4위, 일본 2위 때문에 전세계 93개국 올킬 1위를 놓치고 있는 웬즈데이 시즌2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의 광고를 쏟아부어서 이 뮤드가 역대 1위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시즌2는 시즌1만큼 좋지 않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 오징어 게임만큼 장기간 흥행은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부문 1위에는 옥스포드의 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일주일째 1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맨스 영화이지만 로맨스 드라마 강국 한국에서는 크게 히트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영화 부문 2위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다시 역주행 중인 K-팝 데모런터스가 다시 1위 국가를 25개 국가로 늘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2위로 내려간 순간 단 한 번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8주 차인 지금까지 1위를 유지하는 대만입니다. 대만에서는 인기를 증명하듯 연일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영화가 K-팝 소재가 아니었다면 실패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줄거리는 평범하고 선악대결과 자기 성장을 위한 스토리라 새로울 것도 없지만 음악과 무대 연출만으로도 K-팝 스타일의 K-팝 데모런터스를 이어받아 관객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단순히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틀을 깨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이러스적인 세뇌 멜로디뿐만 아니라 K-팝 무대 카메라 화면 배치를 모방하여 음악이 관객에게 미치는 감화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번 애니메이션 도전이 거둔 큰 성공은 이것이 한국 대중문화 발전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인지 더욱 궁금하게 만들 것입니다. 놀라운 음악적 요소에 비해 K-팝 데모런터스의 줄거리와 배경 설정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이야기는 악마의 괴롭힘을 자주 받는 인간 세계에 세워져 있으며 악마의 사냥꾼이 노래로 유지하는 혼문을 통해 악의 세력의 진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공 루미, 미라, 조이는 대중문화의 도움으로 혼문을 한 걸음 가까이 봉인할 기회를 갖게 되어 악마를 영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루미의 신상에 대한 미스터리가 이 임무의 가장 큰 복선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마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특히 소니 애니메이션의 서구적 시각에서 다뤄진 결과 영화에서는 동양인의 작은 눈 같은 고정관념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부 요소에서는 전혀 닮지 않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빈약한 줄거리 전개로 인해 층층이 쌓인 구조가 부족하고 서사 논리도 그리 매끄럽지 않아 K-팝 데모런터스가 영화의 여러 측면에서 잘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단점은 음악과 음향 및 조명 효과의 뛰어난 표현으로 인해 사실 관객이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적인 세뇌 멜로디와 영어 구성이 풍부하고 반복성이 높은 가사를 포함하여 K-팝 데모런터스에 등장한 노래는 K-팝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엇을 불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영화를 본 후에도 여전히 기억에 남는 멜로디가 있을 것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애니메이션과 노래, 춤에서도 자주 간과되는 스텝도 K-팝 데모런터스에서 세심하게 표현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무대 카메라 렌즈를 모방한 것은 무대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극대화시켰습니다. 줄거리 면에서 K-팝 데모런터스는 멋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지만 무대와 음악적 표현 면에서 멋있음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단조롭고 형식화된 노래와 춤, 애니메이션의 틀을 깨고 관객에게 완전히 다른 자극을 주었습니다. 비록 뒤에는 트와이스가 노래를 더빙하는 부분이 있지만 AI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상 남성 그룹 플레이브의 열풍 속에서 가상 아이돌이 K-팝의 미래 주류가 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K-팝 데모런터스에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3인조 걸그룹은 SES. 그 악마가 루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나요? 이 영화 2번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자전거 타면서 노래를 듣고요. 속편이 있으면 좋겠어요. 핑크색 머리를 한 보이밴드 멤버가 스트레이키즈 펠릭스랑 많이 닮았어요. 줄거리는 괜찮고 노래는 훌륭하고 농담은 재밌습니다. 드라마 100화까지 나왔으면 좋겠다. 사자보이즈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엑소의 러브미 라이트가 흘러나왔어요. 너무 익숙한 노래라 생각했어요. 사자보이즈가 악마로 변하는 모습은 엑소의 마마와 옵세션 뮤직비디오에서 따온 거예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건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걸 한국이 해버리네. 한국이 괜히 아시아에서 30년 동안 한류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미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죠. 마귀 악마의 성우는 오징어 게임의 프론트맨입니다. 이렇게 더빙을 맡은 프로듀서와 레지던트 가수들이 이제 그룹을 결성해 데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 친구가 호랑이가 강박증이 있다고 했어요. 이후 아이돌 콘서트 때 진우는 항상 루미가 준 팔찌를 차고 다녔어요. 2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기대돼요.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이 영화가 제가 본 영화 중 최고예요.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데모런터스 대만 더빙은 정말 잘했는데 노래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결국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 외에도 여러 언어로 노래 버전이 있었어요. 대만에서는 왜 더빙된 노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각 나라마다 자국어로 더빙된 노래가 있어요. 대만은 언제쯤 이런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될까? 두 번째 시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영화 보려고 멤버십에 300위안 넘게 썼어요. 보고 나니 정말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장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진우의 부활이 정말 기대돼요. 전 이 영화를 5번째 봤어요. 프랑스어 버전도 아주 좋고 뮤지컬과 아주 비슷해요. 넷플릭스 켜서 이 만화를 봤는데 세상에 놀이 하나하나 다 너무 좋아요. 특히 아이돌 너무 좋아요. 진짜 멋져요. 일본과 중국도 타이틀을 가지지 못한 전세계 문화강국이란 타이틀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이 가지게 된 것 같다. 오늘 3번 봤는데 곧 4번째 볼 거예요. 이 편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때문에 보러 갔는데 완전 영화에 갇혀버렸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래픽도 정말 좋고 노래도 좋았어요. 다만 스토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보이그룹 속에 걸그룹 속에 엄마 아빠 이야기 등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토리는 2점, 나머지는 5점 만점이에요. 올해 최고의 K-팝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 버전은 새로운 가사로 현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한국어 가사가 있는 노래가 여러 곡 있는데 어떻게 현재할 수 있겠습니까? K-팝은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영어 가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처음엔 이 영화를 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서 TV에 틀어줬을 뿐인데 보고 나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골든을 정말 좋아해요. 처음 이 영화에 대해 들었을 땐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줄거리와 이스터에그에 더 깊이 파고들고 나니 완전히 제 취향이네요. 4번이나 봤어요. 루미가 처음에 랩하고 춤추는 거 진짜 멋있어요.
아니 이게 유비 간호 장비에 성별 구분 없는 노래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하지만 정말 좋긴 하네. 이 영화가 한국어로 더빙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요즘 케이팝 음악은 다 영어에 한국어가 섞인 거 아닌가요? 애니메이션과 음악의 조화가 정말 완벽해요. 처음에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친구 이야기를 듣고 바로 클릭했어요. 줄거리가 너무 단순해서 보는 내내 속편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놀라웠어요. 보고 난 후 내린 결론은 줄거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고 캐릭터 디자인도 훌륭하고 음악과 애니메이션이 정말 섬세하고 음악도 좋고 화면과 음악이 잘 어우러져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대만 언론과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영화를 스토리는 빈약하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미국의 드라마 영화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너무나 스토리를 장황하게 늘려놓고 복잡하게 꼬아놓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시청자들이 처음에는 신선할지 모르지만 뒤로 갈수록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처음 10분 안에 모든 서사를 시청자들에게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수록 알아야 할 과거 정보를 찾느라 진행되는 스토리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의 본분인 음악에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완전히 통했고 영화가 끝난 후에 과거 이야기에 대한 시즌2 요구가 나오고 있고 진우의 결말 이유를 궁금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 서사를 간결하게 만든 것이 제작자들의 영리한 판단이고 이 영화가 성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